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품. 자, 먼저 요거 6번 고정 핀을 하고요. 그리고 요게 도면이 있으니까 5번 캠이랑 그렇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새 문서 아이콘을 눌러서 그래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의 확인. 자, 기준면은 정면으로 하겠습니다. 상황별 도구 몸에서 스케치. 참고로 얘도 반만 그려서 회전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 그리기로 해서 일단은 모양부터 수직, 수평. 자, 요 경사선을 빼고요. 나머지는 방향에 대한 구석이 부과가 됐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상 없으면 가운데 원점에서부터 가운데 수직선은 보조선으로 바꾸고, 자, 여기서 치수가 제일 큰 게 19mm네요. 그래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요 중심선의 길이 19 입력을 하면 자동 축척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직경 요 선이랑 중심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가서 직경 치수 8파이. 그리고 아래쪽은 참고로 이건 점을 선택해 주세요. 점과 중심선을 해서 왼쪽 방향에 직경 5파이. 자, 그리고 각도는 4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자, 이렇게 한쪽에서 45 나누기 2 하면 22.5도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 요 라인이 바닥에서부터 (6mm)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정의가 끝났고요. 피처의 회전 보스 슬러시 베이스 선택하세요. 회전 베이스. 자동 닫기는 얘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게는 못따기는 피처의 못따기. 여기에 윗면 선택을 하겠습니다. 약간 1도 하면 좀 너무 많이 큰데 0.5 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1로 하니까 좀 많이 커서. 자, 그러면 요거 형상은 하늘색이네요. 표현 편집에 들어가서 민트 색상으로 됐네. 자, 그리고 저장.
해서 품번이 6번 고정핀 자, 다음은 에서 부품 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창에서 어셈블리로 넘어간 다음에 해서 부품 삽입 그리고 6번 품번 고정핀을 옆에다가 불러다 놓고 자, 그리고 메이트를 시키겠습니다. 요게 고정핀이 들어가는 요 부분과 요게 선택할게요. 동심. 자, 그리고 자, 이게 원풀 형태에서 여기 바닥면이 여기랑 밀착이 되면 되겠죠. 일치. 그리고 얘가 쭉 내려와서 여기 면을 눌러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메이터 시켜 주겠습니다. 자, 여기 바닥면 선택해 주시고요. 고정핀의 원추형의 바닥면이랑 그 다음에 요게 제품의 요게 면이랑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맞닿게 됩니다. 이렇게. 자, 도면상에서는 이 부분이 그냥 딱 만나게 되는데 제가 요 끝에다가 조금 도면에는 없는데 좀 수정을 할게요. 자, 고정핀에서 파트 열기를 한 다음에 요 바닥 코너에다가 요 끝에 필렛을 줄게요. 그래서 0.5 그래서 요게 모서리. 참고로 요건 도면상에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없지만은 요렇게 주고 그리고 창에서 어셈블리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재생성 메시지가 뜹니다. 수정이 돼서 얘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코너에 이렇게 둥글게 필렛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트에서 마지막 일치는 요거는 지금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가 억제시켜 놓을게요. 마지막 일치. 나중에 요거 작동을 좀 봐야 돼서
에서 눌러주는 부분을 봐야 돼서 제가 요것만 일부러 억제시켜 놨습니다. 다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억제 해제하면 이렇게 딱 붙을 거고, 해서 저장에 모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참고로 캠 하기 전에 여기에 푸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푸시하고 캠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 푸시는 규격집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이왕이면 전체 다 볼게요. 자, 먼저 드릴 직경이 파이 7이니까 자, 요게 치수를 보는 겁니다. 요거. 자, 요게 영역대를 쭉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T는 12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T2. T2는 16파이. 그리고 L과 L1이 있습니다. L은요, 요 범위 안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고, 그리고 L1은 3mm, 그리고 L2 못따기는 1.5에, 그리고 각도는 15도, 여기 1.5에 15도, 그리고 R값은 가려졌는데 반지름 2R입니다. 요게 R값 2.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먼저 단면 부분부터 모양부터 결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세문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지정을 하고 OK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자, 기준면은 정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작성. 자, 먼저 선 그리기 옆에 플라이어 버튼 눌러서 중심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수평 방향으로.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형상 니은자 부분으로 모양을 그려 놓겠습니다. 수평서직 해서 그런 다음에 방향에 대한 구속 확인을 할게요. 수평 수직 전체 다 있고, 자, 먼저 왼쪽 수직선이 원점이랑 일치,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수직선이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선의 끝점이랑 일치. 자, 먼저 직경 D1 그리고 7파입니다. 아래쪽에 와서
직경 7. 자, 그리고 D. 이게 12파이. 요 라인을 센터 라인하고 요게 직경이 12mm. 그 다음에 칼라 부분의 직경은 16mm 였습니다. 요게 요 선이랑 중심선을 선택해서 직경 치수 16. 자, 그리고 L1이 3mm 였고요. L1 3mm. 자, 그 다음에 L은요. 자, 10mm로 할 건지 또는 12mm로 할 건지 16mm로 할 건지 20mm 할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얘가 끼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누름판 조에 대한 두께가 13T였는데 자, 그거 확인해 볼게요. 평가 눌러서 측정, 윗면이랑 바닥면 선택해서 여기 두께 13mm. 자, 일단 13보다 작아야지만 해서 안쪽에 있는 거고, 13보다 크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요게 아니고, 자, 그러면 얘가 13mm보다 이쪽에 짧게 돼 있죠. 그러면 12mm 해야지만 요 정도 되겠네요. 다시 창에서 넘어갈게요. 앞에 작업했던 부분으로 스케치 파트. 그래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그러면 요게가 참고로 요게 도피부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선을 선택하지 말고요, 요 수직선이랑 끝에 선을 선택해서 사이 거리가 12mm. 왜냐면 요게 제가 도피부를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너는 R값이 2R이었습니다. 스케치 필렛을 선택을 하고요. 먼저 반지름에 2. 그 다음에 대상, 요 코너 선택을 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못따기. 자, L2 길이는 1.5가 되고, 그 다음에 각도는 1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치 못따기. 자, 스케치 필렛 옆에 플라이어 버튼을 눌러서 해서 스케치 못따기를 하고, 방법에 거리 각도 거리 하고요. 거리는 1.5가 되고, 그리고 앞에 각도는 15도. 자, 거리 각도. 자, 먼저 대상 직선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 먼저 거리가 적용될 직선, 위에 있는 수평선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에 관련된 직선, 요게 수직선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1.5에 이렇게 15도. 자, 그리고 도피부를 작업을 할 건데요. 참고로 도피부에 관련된 치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피부에 관련된 치수가 없으니까 조금 앞에랑 작업했던 거랑 비슷하게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을, 코너에서 원 하나 그리고, 원의 크기는
0.5R 그러면 직경은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그리기에서 4분점에서부터 수평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자, 요 선은 방향의 구속 수평이 없네요. 그리고 선의 길이는 0.5mm. 그 다음에 참고로 각도는 45도. (45도) 하면 너무 뒤쪽에 날카롭나? 꺾여서 내려가고 도피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요소 잘라내기. 여기 라인 확대해서 여기 자, 요쪽에 트리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밍을 하고 나서 구속 조건이 풀렸는데, 자, 여기 있는 1파이1의 중심점이랑 컨트롤 키 누르고요. 요 선, 오른쪽에 있는 수평선이랑 먼저 일치. 이 중심점이 요게 만나는 코너에서 일치가 있었는데 그 정보가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 점은 얘랑 일치하고 이 점은 요 선이랑 일치되면 돼요.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요게 선이랑 원의 중심점이 일치하면 완전 정의됐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회전 베이스 하면 되겠네요. 피처에서 회전 베이스. 연보라색으로 했네, 컬러는. 자, 그러면 표현 편집 아이콘 눌러서 그래서 연보라로 컬러 지정하고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드릴 붓이 여기가 품번이 몇 번이었죠? 3번. 드릴 붓이 이거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바로 메이트 시킬게요. 자, 창에서 어셈블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에서 부품 삽입 그래서 드릴 붓이 선택해서 여기에다 옮겨 놓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메이트. 자, 붓이가 삽입되는 요게 내경홀 면을 선택하고, 그리고 붓이가 끼워지는, 아이고 되돌릴게요. 다시 면과 면을 선택해서 동심. 자, 방향은 저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컬러가 위쪽으로 오게끔. 그래서 요게 좀 안 보일 때는 다시 면 선택해서 위로. 잠깐, 이게 억제를 풀어 놓으니까
같이 따라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 자, 칼라 바닥면을 선택하고요. 드릴 붓이. 그리고 얘가 이쪽의 윗면이랑 쭉 들어와서 일치가 되겠죠. 자, 다음 부품 캠. 자, 5번 캠이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 세문서 아이콘 눌러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의 확인. 자, 먼저 기준면은 정면으로 하고요.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작성. 자, 일단은 사각형 그리기 하겠습니다. 코너 사각형 첫 번째 유형이고, 대충 여기다 이렇게 모양부터 그려 놓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수평선은 딜리터 삭제를 해도 되고 또는 보조선으로 남겨둬도 되고, 제가 아예 삭제할게요. 그래서 대충 길이 조금 짧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호 그리기 를 선택을 하고 방법에 3.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양 끝점이랑 아래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요. 모양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게 관련된 진행형 치수 선의 양쪽 수직선의 폭이 19mm.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원의 크기는 11파이.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위쪽에 있는 이 선의 높이가 9mm.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수직선의 길이는 18mm. 그리고 오른쪽 이 수직선의 길이는 26mm.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왼쪽 이 선의 폭은 여기 치수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19/2 해서 9.5
나왔는데 이거 맞는지는 대충 확인해 볼게요. 치수가 없어서 이거 테이퍼져 있으니까 이걸로 보기는 어렵다. 가운데 맞나 보네요. 9.5.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반지름이 11.5. 요 원어 선택해서 크기가 11.5로 가고요. 11.5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자동으로 탄젠트가 적용이 됐나 보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도 봐도 여기에 9.5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호그리기 하겠습니다. 유형은 첫 번째 중심점 호가 되고 시작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가서 잠깐만요. 이게 클릭이 2번이 됐나 보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진행형 치수 R값이 9.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트리밍 요소 잘라내기로 해서 자, 여기랑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하나 날라갔어요. 여기 26이 왜 직선에 대한 여기 트리밍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치수를 이 끝점에서부터 직선이 잘라져 나갔으니까 위에 라인이랑 요 높이 26을 다시 부과하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피처에서 돌출 베이스. 자, 가운데서부터 양쪽으로 폭 24mm.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에서 중간 평면으로. 그리고 T1의 거리값은 24.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정보. 자, 요거 작업을 해야 돼서 참고로 요거는 구멍 가공 마부사로는 안 할 겁니다. 요게 평면하고 R값 있는 요 구간에서 작업하기가 이렇게 경사지면서 돼 있어서 자, 그러면 기준면은 정면을 선택을 하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작성 컨트롤 1번 또는 컨트롤 8번 해주시고요.
자, 먼저 선 그리기 옆에 플라이어 버튼 눌러서 중심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경사 방향으로 하나 선을 그려 놓겠습니다. 참고로 각도는 솔리드 형상의 수직 모서리 엣지랑 이 선의 각도는 21도. 이게 회전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각형 그리기. 코너 사각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형은 여기에 세점 코너 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세점 코너 사각형. 자, 센터 라인의 이미점. 중심선의 아래쪽 방향의 이미점 선택을 하고요. 옆으로 옮겨 놓고 이렇게 이미점 클릭을 할게요. 자, 이거 회전 컷으로 자를 건데, 그래서 직경이 3파이니까 진영형 치수 들어가서 요게 라인이 중심선이랑 직경 치수 3. 그 다음에 길이는 요 형상보다 요 제품의 엣지랑 요게 엣지보다 크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치수는 따로 부과하지 않고 불완전 정의 상태로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났으면 명령의 회전 컷으로 자르면 돼요. 그래서 피처에 회전 컷. 그래서 360도 회전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색상이 조금 어두운 하늘색 표현 편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장하겠습니다. 품번이 5번이고 이름은 캠. 자, 그리고 창에서 어셈블리 일단은 부품 삽입을 해놓고 메이터는 아직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서 색상이 좀 비슷해서 캠의 색상은 조금 더 진하게 갈게요. 메이터는 일단 여기 축이 와서 끼워져야 되는데 축이 들어갈 위치 잡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본체에 대한 요게 홀, 그 다음에 캠이랑 내경 홀이랑 동심을 먼저 주고,
그리고 이 제품이 요 사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안쪽에. 그래서 명령은 메이트의 고급 메이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션의 너비, 본체 수직한 안쪽 면 두 군데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탭에서는 바깥쪽,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요게 캠의 라운드 면, 바닥 쪽의 면을 선택을 하고, 표준으로 넘어갈게요. 표준 메이트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요게 쪽 윗면을 선택해서 요거 참고로 탄젠트 구속을 주면 돼요. 탄젠트.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 부분이 같이 탄젠트하게 이렇게 이동되게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